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 문제와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 건설 등 최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탄소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예산 중점 확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 문제로 최근에 불거진 예산 불균형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지방비를 부담시켜라. 물론 국가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지역과는 너무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계획조선 조기 발주 물량 확대와 물량이 군산조선소에 다수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새만금에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광주 전남 예산과 연동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공동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과 광주-대구 예산정책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공동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책 모색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현안 3건, 대구-광주 공동현안 3건, 법 재개정 3건, 국비 확보 대상 사업 20건을 논의했습니다. 공동현안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선도도시 기반 구축,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사업비 증액, 대구-광주 철도 건설 사업을 건의하고 양시가 긴밀한 협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9월 2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국비 반영액이 미진하거나 중점 증액 필요가 있는 사업 위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양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며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재의 상황을 달빛 동맹으로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제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가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제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예산 확보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비 809억 원과 지방비 795억 원 등 총 1,604억 원을 투입해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 IC까지 12km의 진입도로를 올해 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난 2012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지방비 부담금 795억 원 중 확보된 144억 원을 제외한 미확보 예산 651억 원에 대해 국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이 2015년 완료되고 지방비 651억 원이 미확보되었으나 시 재정 부담이 막중하여 진입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을 넘긴 이번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주요 과로망 교통체증 해소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 과선교가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견 차이로 4년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보이는 상태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김제 과선교 재가설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늑장 대응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제 시내와 금산사 사이에 위치한 김제 과선교는 1985년에 준공된 이후 30년 동안 김제시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지만 2011년 이후 있어진 안전성 점검에서 2등급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정밀한 진단한 결과는 약간 설계 등급이 DB18입니다. DB18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정도, 즉 총 통과 중량이 32.4톤 정도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못 미친 약 한 18에서 20톤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등급보다 못 미치게 분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준 설계 등급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제한한 상태로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봐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모습에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2012년부터 개량 지원에 관련된 철도 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을 통해 김제 6교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부처에서 서로 이견 차이로 인해 4년 동안 재가설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저희 국토부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토부 협의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재정 자립도에 맞춰 최대 75%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은 유지하되 최대 50%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의 50% 지원으론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앙부처는 협의 중이라는 말뿐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300대의 주차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기존 불법 주차 공간을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주차난 해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0대 규모의 노상주차 공간을 조성했으나 기존 불법 주차 공간을 합법화한 것에 불과해 주차난 해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현대중공업 주변 도로는 지난 2014년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탄력적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도로는 주차선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무분별한 주차로 인근 주민들과 차량 통행자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최근 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 위 외곽 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300대의 주차 공간으로는 직원들의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주차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 제7부두 부근의 도로는 외곽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와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바로 앞에도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차로에는 도로 중앙은 매일 주차 담소갑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 앞뒤로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로 질비합니다. 이렇듯 노상 주차장이 조성된 도로가 합법적 주차 공간이 되었을 뿐 여전히 예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질서와 법을 찾아볼 수도 없는 불법 주차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차도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주차장 부지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은 말합니다. K1N 유희광입니다. 지난 8일 강원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통합지원센터는 춘천시를 비롯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등 경기 가평 지역까지 아우르는 서민금융 현장입니다. 또한 수요자가 한자리에서 저리자금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강원도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 대출을 위해 대신저축은행도 참여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강원도 서민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국민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결제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종합병원과 결제 대행업체 등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진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 중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병원이 이번 점검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의 기록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지원을 위해 9개 부처 소속의 22개 특별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